엉덩이 느낌을 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핏불의 문석기입니다. 좀 익숙하죠? 오늘 운동 과정은 1렁차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고관절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가면 엉덩이도 만들 수 있고 스쿼트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고관절 사용하는 법을 정확히 알려드릴 거고, 가능하면은 엉덩이 느낌을 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조금 가까이 와볼게요. 여러분들 가까이 오세요. 그죠? 이제 가지고 오시면 스쿼트 할 때 제일 많이 자극되는 부위가 어디예요? 허벅지, 앞벅지. 혹시 여기까지 아프신 분? 여기가 느낌이 오시면서 아프신 분들은 거의 약간 프로급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순간 제가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한번 앉은 상태에서 유지해 보실래요? 지금 무게 중심 자체가 들고 있는 무게가 여기 허벅지로 떨어지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대퇴 하부 쪽이 제일 많이 실린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고관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고 몸을 세워서 허리 펴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세 자체가 지금 하신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부하가 몸무게가 여기 허벅지. 근데 고관절을 쓰려면 몸을 세워서 중심을 뒤로 간 상태에서 뒤꿈치랑 엉덩이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스쿼트를 하실 때는 여기 고관절을 눌러서 앉아준다는 느낌으로. 만약에 제가 고관절을 풀면 이렇게 돼요. 엉덩이가 안 늘어나죠. 그럼 허벅지 운동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번 고관절을 써볼게요. 고관절을 쓰면 엉덩이가 들어가고 몸이 서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랑 여기 고관절 힘으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스쿼트 중량을 좀 친다. 중량을 좀 치시는데, 샷. 하나, 그렇죠. 둘. 오케이. 자, 이분 같은 경우에 고관절을 누를 줄 아시는 분이에요? 나와 계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량을 친다는 게 중량을 잘 치세요. 치니까 여기 대퇴부가 많이 발달이 돼서 지금 제가 말하는 근육형 힙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촉 대퇴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둔근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근육형 힙딥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엉덩이 운동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피로를 준 다음에 스쿼트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번 앉아보세요. 자, 앉았으면 지금 보시면 고관절이 지금 이게 눌린 거예요. 이 정도는 눌리셔야지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일어났다가 다시 해볼게요. 쭉. 그래서 오늘 이 느낌을 받을 건데 와일드로 들어가야 이게 고관절이 눌려요. 자, 일어나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스트레이트로 이렇게는 고관절을 누르기 힘들어요. 우리 골반이 뼈가 이렇게 일자로 붙을 수가 없어요. 골반 해부도를 보면 옆에 이렇게 다리뼈가 이렇게 툭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와일드로 되셔야 우리가 여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고관절을 쓰고 엉덩이를 쓰기 위해서는 와일드, 이렇게 해야 골반이 열리고 우리가 풀로 앉을 수 있다. 자, 풀로 앉으면 자연스럽게 상체가 숙여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중량을 들고 있다면 허리가 다치는 거예요, 스쿼트 할 때. 그래서 배에 힘을 주고 몸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들고 있는 중량이 여기랑 엉덩이에 실리는 거예요. 자, 일어났다가 상상하실 때, 그렇죠, 중심 뒤로, 그렇죠, 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자, 일어났다가 쭉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일단 이 동작을 먼저 다들 해보실 거예요. 자, 일어나세요. 자, 이제 고관절 느낌을 찾기 정말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자, 일단 스탠스는 와일드. 그리고 자, 깍지 껴보세요. 깍지 끼고 자, 허리 펴고. 자, 그냥 정말 쉽게 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앉으세요. 쭉 앉으세요. 그렇죠, 그냥 앉으세요. 엉덩이가 뒤꿈치 닿는 느낌으로. 그리고 손을 무릎을 벌리고. 자, 이 상태에서 허리가 이렇게 말려있으면 안 돼요. 쭉, 그렇죠. 엉덩이 더 누르고. 이 상태에서 자, 엉덩이만 살짝 올릴게요. 쭉 90도. 그렇지. 그리고 자, 다시 쭉 내려요. 쭉. 그렇지. 그렇죠. 완전히 누르고 허리 펴고 허리가 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골반을 누르세요. 완전히. 그렇지. 그렇죠. 중심이 뒤꿈치로. 그렇지. 그렇지. 더 눌러. 그렇지. 자, 이제 10개 갈게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쭉 올리고. 자, 완전히 풀로 앉으세요. 쭉. 하나. 그렇지. 쭉. 앉고 쭉. 둘, 그렇지. 쭉, 그렇지. 앉고, 셋. 자, 허리가 펴 있어야 돼. 쭉. 아홉. 자, 마지막. 쭉. 오케이, 좋아요. 자, 일어나서.
지금 이게 고관절 느낌 찾는데 제일 좋은 가동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쿼트를 하는데 이쪽 느낌이 전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게 워밍업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다리 한번 쭉 벌리시고 쭉 벌리고 쭉 앉고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서 허리 쭉 펴서 무게중심 그렇지 완전히 그렇지. 엉덩이 올리고 쭉 하나 그렇지. 쭉 고관을 누르면서 그렇지. 업 세 그렇죠. 아홉. 자 마지막 쭉 앉고 자 뒤꿈치로 업. 오케이 좋아요. 자 일어나. 느낌 오세요? 고관절에? 오시죠? 오시죠? 여기를 쓸 줄 아셔야 엉덩이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스쿼트를 제대로 해볼게요. 쭉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여기 대퇴근. 근데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눌렀다가 고관절을 앞쪽으로 하면서 몸을 뒤로 빼면서 앞쪽으로 밀면 여기랑 엉덩이. 자 다시 여기서 자 이렇게 하면 허벅지예요. 허벅지. 이렇게 하면 허벅지 엄청 아파요. 근데 만약에 고관절을 아까 배운 거 허리 아까 우리 펴고 고관절을 앞으로 밀면 여기랑 엉덩이. 여기가 커지면 골반이 넓어 보여요. 골반이. 자 해볼게요. 자 앞으로 나오셔서 자 아까 했던 거 완전히 풀로 앉고 허리 펴고 자 이번엔 쭉 90도까지 올려볼게요. 그렇지. 몸 세워야 돼 몸. 그래서 다시 쭉 앉았다가 자 몸을 뒤로 이렇게 제낀다는 느낌. 그렇지. 둘 20개 할게요. 허리 펴고 쭉 뒤로. 그렇지. 셋. 몸을 뒤로 업. 그렇지. 지금 이거 이 느낌. 일곱 업. 아홉. 자 마지막 업. 오케이. 이게 스쿼트예요. 오늘 이것만 잘 기억해서 가시면 고관절이랑 엉덩이를 쓰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여기 끝에가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쿼트 할 때 항상 그렇지. 잘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일어나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약간 앞쪽으로 일어나죠. 그럼 우리가 들고 있는 무게가 여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 대퇴근이 많이 들어가요. 자 해볼게요. 쭉 앉았으면 그렇지. 폈으면 자 일어나 보세요. 자, 몸을 뒤로 그렇지 그렇지. 그냥 무게의 욕심을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일어나실 때 자, 앉았으면 자 이렇게 일어나면 쉬워요. 우리 중량도 되게 많이 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그냥 일어나면 돼. 무릎이랑 여기 대퇴골만 되게 발달이 많이 돼요. 자 앉았으면 몸을 뒤로 쓰면서 이때부터 엉덩이랑 여기 힘으로 수축. 자, 다시 쭉 앉았으면 고관절을 말아 올리면서 앞쪽으로 밀고. 근데 제가 아까 하면서 허리가 말린다고 했던 분들은 이렇게 되는 순간 이렇게 말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다쳐요. 그분들은 중량을 다 빼셔야 돼요. 허리 펴고 이거 연습하는 거. 자 이제 런지를 배워볼게요. 여러분이 런지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될까요? 궁뎅이. 어느 다리? 이 다리로 한다면 어디 궁뎅이가 아파요? 다리? 확실해? 앞다리? 나는 오른쪽 다리다. 오른쪽 다리. 나는 왼다리다. 왼쪽? 오른쪽 다리라고 했죠. 나와봐요. 자 해볼게요. 5개. 자 하나 둘. 이렇게 하니까 이쪽 다리가 아픈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일어나는 순간 뒤로 빠지면서 이쪽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쭉 앉았다가 쭉. 그럼 여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허벅지랑 무릎이 손상이 많이 가요. 런지를 할 때 중요한 점은 디딘 다리, 엉덩이랑 허벅지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무게 중심이 여기 실렸다가 뒤로 빠지겠죠. 그럼 여기 다리랑 무릎만 아파요. 엉덩이 전혀 자극이 안 돼요. 그럼 엉덩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뭘까요? 골반은 구독자야. 자 할 때 뭔가 여기 앞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여기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움직이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디딘 다리 힘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중심이 앞에 계속 유지되고 있겠죠. 그럼 여기 엉덩이랑 허벅지를 쓰는데 지금 허벅지 쓰는 거예요. 이쪽. 엉덩이를 쓰려면 자 보세요. 자 여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허벅지를 쓰는 런지. 자 여기서 이제 또 아까 배운 고관절 활용해 볼게요. 고관절 쓰면 늘어나죠. 자 이거는 고관절 안 쓰고 고관절 써볼게요. 쓰는 순간 늘어나죠. 그러면 엉덩이 힘을 올릴 수가 있어요. 보폭은 넓게 줄수록 엉덩이 자극이 많이 가는데 다리 길이에 따라 달라요. 다리가 조금 짧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넓게 하는 게 좋고 다리가 기신 분들은 좁게 하고 고관절을 많이 넣는 게 좋아요. 쭉 땅에 닿으세요. 땅에 닿죠? 고관절을 쭉 빼볼게요. 오케이. 빠졌어. 오케이. 이게 빠진 거예요. 배 힘 주고
그렇지. 눌러주고 업, 넷. 그렇지. 여기로 눌러. 그렇지. 다섯. 올릴 때 여기까지만. 무릎은 고정. 업, 열. 여기까지만. 그렇죠. 구부렸다가 하나. 그렇지. 둘. 자, 허리 펴고 쭉. 셋. 여기서 말아 올려. 몸 세요, 몸 세요.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그냥 운동은 무게보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자세로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중요한 건 배에 힘을 줘서 몸을 세우는 거. 몸을 세워야 뭐든지 부하가 엉덩이랑 뒤에 실려요. 근데 몸이 숙이게 되면 허벅지랑 무릎이 다치겠죠. 그거를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고, 런지를 조금 더 배우고 이제 엉덩이로 넘어갈 거예요. 엉덩이. 자, 보세요. 런지가 다리 보폭이 중요한데 너무 길게 벌릴 필요는 없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내려왔을 때 이 골반을 당겨서 위로 뒤집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상체가 숙이게 해주겠죠. 그럼 배에 힘을 줘서 몸을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일어나 보세요. 여기까지만 일어나시는 거예요. 많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힙 런지는. 구부렸다가 일어나고, 구부렸다가 업, 쭉. 가동 범위는 여기까지만 나오셔야 돼요. 그 이상 올라와 보세요. 올라오게 되면 무릎이 뒤로 빠져요. 그러면서 허벅지 실려요. 그래서 힙 런지를 하실 때는 가동 범위를 업,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러면 이번엔 엉덩이. 엉덩이는 세 부위가 있어요.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근데 소둔근은 일단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제일 안쪽에 골반과 대퇴골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행을 할 때 지탱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라 제일 많이 쓰는 근육은 퍼지기가 힘들어요. 하루 종일 써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힘보다 지구력이 필요한 근육 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비대가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대둔근은 키울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러분이 걸으실 때 이렇게 걸으면은 안 커지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걷잖아요. 생각보다 덜 써요, 엉덩이는. 근데 걸으실 때 중둔근은 무조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으실 때 손을 여기다 잡고 걸으시면 여기가 움푹움푹 파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힙딥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계속 쓰이니까 근비대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예 못 키울까요? 키울 수 있어요. 근육은 다 키울 수 있어요. 다 키울 수 있는데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근비대가 일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평소에 얻는 부하보다 높은 부하를 가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비대가 이루어져요. 중둔근 같은 경우에 부하를 해야 되는데 왜 밴드를 끼면은 중둔근에 자극이 올까요? 왜 외국 언니들은 막 헬스장에 밴드를 그렇게 끼고 막 할까요? 중둔근 자체는 우리가 외회전할 때 쓰이는 근육이에요. 대둔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어 올릴 때 쓰이는 근육이고 중둔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올릴 때 쓰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밴드 사용법을 알려드릴 건데 밴드를 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중둔근을 되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거를 먼저 껴볼게요. 두꺼운 거를 이번에 좀 무릎 아래쪽으로 대볼게요. 그렇죠. 이쪽에다. 그렇죠. 엉덩이를 자, 의자 끝에다 살짝 걸터 앉아보세요. 그리고 다리는 완전히 모아보세요. 그 상태에서 옆으로 쭉 벌려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구부렸다가 쭉 벌리고. 그렇죠. 구부렸다가 손을 옆에 대보고 쭉 하면은 움직이는 거 느껴지세요? 여기가 중둔근이에요. 쭉 구부렸다가 쭉. 그렇죠. 벌렸다가 쭉. 그렇죠. 여기가 지금 움직이는 부위가 중둔근이라는 걸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20개 가볼 건데 최대한 넓게 벌렸다가 모았다가. 그렇죠. 자, 하나 쭉 최대한 벌리고. 그렇지. 둘 쭉. 자, 이제 10개 갈 건데 10개는 빠르게.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 2 1. 오케이,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둔근을 사용하신 거예요. 중둔근을 사용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바깥쪽으로 외회전하는 동작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중둔근을 채워야 우리가 힙딥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골반 모양은 자연스럽게 파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힙딥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워요. 운동을 따로 안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쿼트를 할 때 이거를 끼는 것만으로도 똑같이 중둔근에 효과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앞으로 쭉 나오셔가지고 자, 다리 스탠스를 와이드로 벌려보세요. 와이드. 이렇게 벌리는 것만으로 벌써 중둔근에 텐션이 들어가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똑같은 스쿼트를 들어가 볼게요. 자, 벌린 상태에서 무릎이 모이면 다쳐요. 쭉 그대로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대로 앉아볼게요. 쭉. 그렇죠. 팔꿈치 넣고 허리 펴고. 그렇죠. 똑같이 아까처럼 1분 버텨볼 건데 어디에 힘이 들어가나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고관도 쭉 넣고. 그렇죠. 허리 펴고 허리 펴고 쭉.
그렇죠. 허리 펴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배운 스쿼트로 넘어갈 건데 지금 밴드 때문에 우리가 벌써 텐션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이 와일드 상태에서 자, 뒤꿈치로 몸을 뒤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자,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야. 우리 10개가 아니라 하나인 거야, 하나. 자, 다시 와일드 텐션 잡은 상태에서 완전히 풀로 앉아요. 자, 여기 앉았죠? 자, 허리 펴요. 허리 펴. 몸 제끼면서 쭉. 무릎이 안 모여야 돼. 그렇지. 무릎 계속 텐션. 그렇지. 둘. 자, 쭉 완전히 앉아. 완전히. 허리 펴고. 뒤꿈치로 업. 셋. 그렇지. 무릎 벌리고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업. 오케이. 좋아요. 네. 지금 아까 할 때랑 좀 다르게 밴드를 끼니까 옆에 엉덩이도 같이 들어가죠. 그게 우리가 외회전 된 거를 버티기 위해 쓰였기 때문이에요. 허리가 말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배에 힘을 주셔야 돼요. 배에 힘을 안 주니까 일어날 때 자꾸 이렇게 일어나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몸이 앞으로 로켓처럼 나가요. 그럼 부하가 무릎에 실려요. 그러면은 되게 안 좋으니까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는 뭐 홈트레이닝 하실 때 짐볼 같은 거 뒤에다 대고 몸을 항상 세우는 거. 팔꿈치를 올려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안 되신다 하시면. 그럼 허리가 서요. 허리 이렇게 말리시면 안 돼요. 피고. 자, 풀로 앉아보세요. 쭉 고관절 눌러주고. 그렇지. 허리가 피고. 자, 업. 하나. 그렇지. 허리 피고. 오케이. 좋아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밴드 하나 꼈는데도 느낌이 많이 다르시죠? 중둔근을 키우는 방법은 케이블. 중둔근은 똑같이 근육이거든요. 높은 부하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가지고 우리가 잡고 발목에 묶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스쿼트를 하기 전에 이렇게 다리를 낀 상태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리는 걸 20번 하고 스쿼트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중둔근을 먼저 하고 스쿼트를 들어갈까요? 중둔근에 펌핑이 간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선피로라고 하는데 그쪽에 부하가 먼저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쪽에 조금 더 많이 근육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한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메인 운동으로 넘어가시면 조금 더 중둔근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레벨 2번을 꺼내볼게요. 레벨 2. 자,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탄성이 더 쉽죠. 쉽다는 거는 가동 범위가 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앉아서 했던 거를 이제 집에 가서 우리 다리 올리는 운동 이걸 하시면은 똑같이 중둔근에 자극을 많이 갈 수 있는데 포인트는 90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우리가 엉덩이를 수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올리게 되면 대퇴근만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외회전을 줄 때 살짝 45도 각도로 주게 되면 중둔근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중둔근 자극을 다들 벽 잡고 해볼게요. 자, 넓게 벽을 잡아보세요. 잡으신 상태에서 우리가 올리는 건데, 자, 먼저 어떻게 해볼 거냐면 그냥 직각으로 올려보세요. 직각으로 올려보세요. 직각으로 올리고, 자, 이번에는 약간 45도로 올려볼게요. 45도로. 그렇죠. 뒤꿈치를 당겨주셔야 돼요. 그렇지. 골반 안 움직이게. 5, 스탠스 좀 더 넓게 벌려요. 그렇지. 9, 그렇지. 10, 그렇지. 하나, 둘, 9. 자, 마지막. 오케이. 저는 늘 강조드리는 게 그 여자분들은 살 다이어트 빼는 것도 중요한데 라인을 잘 만드셔야 돼요. 라인.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오게. 예를 들어서 어깨가 골격이 넓으시다 하시면 여기를 더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깨가 나왔으면 들어갔다 나오겠죠. 근데 어깨가 좁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만 키우는 것보다는 어깨랑 광배근을 키워서 위에 라인을 만드시는 게 포인트예요. 근육형 힙딥이 있으셨던 분,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중둔근을 먼저 해주셔서 여기를 채워주셔야 돼요. 이제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 우리 몸은 뭔가를 들어 올릴 때 그쪽 근육이 힘이 빠지면 다른 근육을 사용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걸 올릴 때 옆구리 힘으로 같이 당기는 거예요. 왜냐면 다리가 무거우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항상 잡고 고관절 지탱한 상태에서 당겨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리 끝을 이렇게 하고 하시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뒤에를 당겨 주셔야 햄스트링이 이완이 되고 엉덩이에 무게가 실릴 수가 있어요. 하실 때 잡고 90도로 올리시면 여기 대퇴근이 더 두꺼워져요. 더 갈라져요. 이게 아니라 45도 각도로 수축해주고 힘들다고 이렇게 옆구리로 당기게 되면 옆구리랑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지탱한 다리가 아픈 이유는 이렇게 숙여져서 그래요. 몸무게를 차라리 이렇게 고정한 상태. 이 정도만 올리셔도 돼요. 중둔근 자체는 근육이 짧아요. 그러니까 어깨 운동할 때도 이렇게 레터럴 레이즈 하시는 분 많잖아요. 이게 운동 역학적으로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렇게 올리는 순간 승모근이랑 다른 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웨이트는 고립을 한 상태.
가동 범위 이거밖에 안 나와요, 레터럴 레이즈. 중등근도 똑같아요.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너무 높이. 그러면 다른 근육이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가동 범위를 제한한 상태에서 수축감을 잘 주시면 오히려 수축을 많이 주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일어나서 벽 잡으시고 자, 준비하고 발끝 당기고 골반 안 흔들어지게. 자, 45도 각도 뒤로. 자, 준비 시작. 하나, 그렇지, 이 각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오케이, 좋아요. 이따가 교육 과정이 끝나고 1시간 동안 제가 남아서 좀 다 봐드릴 건데, 종아리가 지금 많이 뭉쳐 계신 분들도 많고 부종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승모근이나 라운드 숄더인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남아 있을 테니까 그분들은 좀 남아서 좀 교정 좀 받고 가세요. 자, 이제 대둔근을 배울 건데, 우리 하체에 있어서 제일 큰 힘을 발휘하는 데가 허벅지가 아니라 엉덩이에요. 엉덩이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요. 근데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수직 운동과 수평 운동이 있어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수직 운동은 대표적으로 스쿼트 같은 거,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 근데 수평 운동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운동, 수평으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해주실 때 가장 높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따 봐드릴 건데, 엉덩이가 유전적으로 지방 분포가 좀 달라요. 대표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F립이라고 부르는 라인이거든요. 보시면 아래 지방보다 위로 이렇게 모여 있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아래에 이렇게 여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으로 좀 달라요. 이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거든요. 여기는 PCB라고 부르고 여기는 F립이라고 부르는 과정으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중둔근을 더 신경 써 주셔야 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위에 근육을 샤올려서 위로 당겨주는 역할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 덩키킥 같은 거 많이 해주셔야 되고, 여기는 중둔근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힙딥이 더 심하게 많이 오시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도 운동을 좀 하셔가지고 햄스트링 라인이 지금 잡혔죠. 근데 이게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운동을 안 하시면. PC킥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다리가 되게 짧아 보여요. 이번에 햄스트링 운동을 많이 해서 이런 분들은 햄스트링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원 레그 데드리프트 영상 보신 분, 그 운동을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피치힙을 갖고 계신 분들 때문에. 왜 그러냐면 햄스트링이 받쳐주셔야 엉덩이가 업이 돼요. 햄스트링이 없으면 엉덩이가 처져요. 그래서 엉덩이를 만들고 싶으시면 데드리프트를 하셔야 돼요. 데드리프트는 여자분들이 중량치기 제일 좋은 운동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데드리프트는 이완성 운동이 크기 때문에, 이완성은 근비대가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스쿼트 같은 경우에 수축성이 강한 운동이고, 데드리프트는 이완성, 늘리는 데 메인이 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좀 예쁘게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 수축성 운동과 이완성 운동을 섞어서 세트를 구성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엉덩이 수축성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스쿼트, 힙 브릿지, 굉장히 짜 올려서 올리잖아요, 그죠? 짜 올리는 수축성 운동. 수축성 운동은 근비대가 제일 크게 일어나요. 근섬유를 제일 많이 깊게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쥐어짜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엉덩이가 커져요. 그만큼 손상이 많이 되고. 이완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데드리프트, 백 익스텐션도 이완성이고. 왜냐면 사람들이 이완성을 많이 안 해요. 백 익스텐션도 이완성이고, 원레그도 굉장히 좋은 이완성 운동 중에 하나예요. 스티프 데드리프트라고 무게중심 뒤에 두고 하는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업하고 싶으시면 위에 엉덩이도 중요한데 햄스트링도 같이 잡아서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완성 운동을 하기 전에 대둔근 운동을 먼저 배워볼 거예요. 대둔근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그냥 쉬워요.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올리시면 돼요. 쉽죠? 그냥 올리시면 되는데, 만약에 다리를 구부려서 올리게 되면 조금 더 위쪽이 들어가요. 이번에는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올릴 건데, 자,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요. 왜냐면 우리가 골반 자체가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살짝 바깥쪽으로 당겨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랑 다르죠? 자, 직각으로 올리게 되면 대둔근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쪽 좀 하부 쪽만 들어가요. 만약에 약간 이렇게 당기면 더 많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네, 가만히 계세요.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일자로 안 생겼어요. 해박적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영상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운동 영상에 그 해부 이미지를 띄워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근육 결이 엉덩이는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요. 그 사선을 정확하게 수축을 하려면 살짝 사선에서 이렇게 올리면 여기까지 정점 수축이 돼요. 살짝 벌린 상태. 우리가 아까 스쿼트를 할 때 제가 와일드를 하는 이유도 올릴 때 엉덩이 결대로 수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반대편도 해볼게요.
그렇죠. 근데 너무 옆쪽으로 하게 되면 여기 힘이 들어가요. 이게 아니라 이 상태. 그리고 골반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순간 허벅지랑 허리 힘이 들어가요. 골반은 고정. 그 상태에서 땅 그냥 대세요. 그리고 쭉 올리는데 똑같이 햄스트링 당겨주고, 햄스트링 당기는 순간 여기 들어가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벽도 잡아주시고, 자, 햄스트링 먼저 당겨주고, 뒤꿈치로 당겨주고, 자, 90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올리는 거예요. 살짝 사선으로. 자, 준비 시작. 업. 자,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허리 안 꺼지게 배 힘주고, 셋, 아홉. 자, 마지막. 오케이. 자, 하실 때 항상 웨이트는 고립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셔야 돼요. 반대쪽이 아픈 이유는 몸이 너무 섰을 경우에 그럴 수가 있어요. 쓰면서 이쪽에 돼서. 그럴 경우에 상체를 조금 더 숙이세요. 숙인 상태에서 올리고 그리고 햄스트링 항상 발끝 당겨서 약간 바깥쪽으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디딘 다리가 너무 쫙 펴게 되면 허리가 말려요. 살짝 구부리면 허리가 펴져요. 이 상태에서 좀 만약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골반을 뺀 상태에서 하셔도 돼요. 디딘 다리가 아프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대둔근이랑 중둔근이랑 스쿼트 하는 법을 배웠어요. 고관절을 쓰는 방법. 근데 이게 사람마다 똑같지가 않아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사람마다 다리가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고 골반이 높은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거기에 맞춰서 각도를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운동 자체는 베이스는 있는데 똑같이 가시면 안 돼요. 쉬는 시간에는 이제 영양 좀 얘기해 볼게요. 영양 궁금하신 거. 저는 영양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운동 끝나고 뭐 드세요? 단백질, 이거 단백질. 탄수화물 누구야? 탄수화물 드세요? 구독자야. 탄수화물 드세요? 탄수화물 왜 먹어야 될까요? 운동 끝나고 단백질만 이렇게 20g을 먹어요. 탄수화물 없이. 그러면 20g 중에 흡수되는 거는 굉장히 적어요. 다 대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 20g을 탄수화물과 같이 먹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탄수화물 자체가 왜 인슐린이 분비가 되냐면 탄수화물 분자는 되게 커요. 뚱뚱해. 얘는 그냥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인슐린이 나와서 얘를 자꾸 그냥 구겨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흡수가 못 해요. 그래서 단백질은 근데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뇨가 잘 일어나는 이유가 소변에서 콩팥에서 걸러지지 못해서 그냥 단백뇨가 많이 나는 거예요. 탄수뇨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탄수화물은 커서 나갈 수가 없어요. 세포도 똑같아요. 세포 안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집어 넣으려면 인슐린이라는 게 나와서 구겨서 넣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 단백질과 같이 먹게 되면 흡수율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이 끝나고 드셔야 되는 거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드시는 거. 단백질 보충제 드신다. 먹어요? 언제 먹어요? 보신 분들은 이제 30분 뒤에 먹고, 안 보신 분들은 바로 드세요. 근데 왜 바로 먹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이와 과정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축적하고 있는 에너지를 분해해서 우리가 운동할 때 힘을 쓰는 과정이 이루어져요. 근데 음식물을 먹는 건 동화 과정이에요. 그거를 저장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한창 하면 혈류에 굉장히 많은 이와 호르몬이 떠다녀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분해해야 되고 갖고 있는 거를 막 분해해서 힘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생기지 왜 근손실이 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실제로 운동은 근손실을 야기하는 행위예요. 이와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와 호르몬이 떠 있는 상태에서 운동이 딱 끝났어요. 이제 운동이 끝났으니까 영양 섭취를 해야지 하고 음식을 먹으면, 제가 아까 말했죠. 음식을 먹을 때 인슐린이 나와야 흡수가 되는데, 인슐린은 동화 호르몬이에요. 근데 피에는 벌써 이와 호르몬이 떠 있어. 두 개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영양 흡수 거의 못해요. 다 배출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운동 직후에 먹는 것보다 30분 이후에 먹거나, 아니면 웨이트가 끝나고 한 30분 정도 유산소를 해서 그 이와 호르몬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음식물을 먹게 되면 그게 여러분이 근육으로 가고 지방을 연소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운동 끝나고 유산소 운동 하신다. 운동이 끝나고 나면,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젖산이 쌓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무산소 운동은 탄수화물을 메인으로 쓰는 운동이에요. 지방을 절대 메인으로 못 써요. 그냥 뛰는 행위 자체는 산소를 많이 마시는 유산소성 대사예요. 근데 웨이트는 숨을 안 쉬어요. 무산소성 대사예요. 숨을 안 쉬고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대사예요. 그 대사의 부산물은 무조건 젖산이 생겨요. 젖산이 피로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태울 수 있는 방법은 유산소성. 그 젖산은 산소가 닿으면 산화가 이루어져서 없어져요. 물로 수분으로 증발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이 끝나고 나서
10분만 유산소를 타는 것만으로도 젖살은 굉장히 많이 타요. 그리고 지방도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유산소를 10분 이상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칼로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웨이트를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을 칼로리를 높이 태우면 좋은 것 같아서 뛰거나 인터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터벌 트레이닝 자체도 지방 대사가 아니라 탄수화물 대사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똑같아요. 젖살을 더 쌓이게 되는 거예요. 유산소는 항상 웨이트가 끝나고는 저강도 운동이 지방 연소도 많이 되고 젖살도 많이 빠져요. 그래서 항상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격렬한 유산소를 타지 마세요. 적당한 저강도 사이클이 제일 좋아요. 사이클 하면서 핏불 유튜브 보세요. 그게 제일 지방 연소와 근성장에 좋은 방법이고, 근육을 만드시는 분이더라도 저강도 유산소로 마지막에 젖살을 태워주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니까 꼭 그거를 알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스쿼트 이제 고관절 쓰는 거 알고, 중둔근, 대둔근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이제 햄스트링을 배워볼게요. 햄스트링. 햄스트링도 엉덩이 운동이 같이 되는 운동이에요. 근육이 움직일 때는 항상 반대되는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을 이렇게 구부리는 행위 자체가 여기는 수축이 되는데 여기는 이완이 되죠. 피면은 여기는 수축이 되고 여기는 이완이 되죠. 그 역할을 햄스트링이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여기가 발달이 되면 우리가 엉덩이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햄스트링 운동은 꼭 하셔야 돼요. 진짜 꼭. 우리가 이완성 운동, 뭐 스티프 데드리프트 같이 쭉 피고 하는 운동, 백 익스텐션 같은 운동은 우리가 여기 위에까지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동작을 보여드릴 건데 간단해요.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중심을 앞에 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무릎을 펴고 중심을 뒤에 둔 상태에서 쭉 늘린 상태에서 앞으로 오는 동작만으로도 우리가 햄스트링을 엉덩이 위에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티프로 여기 엉덩이 위에 라인을 잡는 법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라인대로 가주세요. 햄스트링을 할 때 다들 일자로만 많이 하시는데 일자도 좋아요. 근데 살짝 사선으로 했을 때 우리가 내전근까지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 보폭은 너무 넓지 않게 어깨 넓이에서 살짝만 바깥쪽으로 회전. 이 상태에서 자, 무릎은 쫙 펴보세요. 여기서 살짝만 구부려, 살짝. 그렇지, 텐션 살짝만 준 상태에서 자, 고관절 똑같이 넣어요. 그렇지. 고관절 눌러서 엉덩이 뒤집어 올려요. 그렇지. 그 상태에서 중심을 뒤에 댄 상태에서 쭉 발목 이렇게 잡으세요.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버틸게요. 자, 고관절을 뒤집어서 오케이, 좋아요. 그렇지. 고관절 올리셔야 돼요. 그렇지. 쭉. 이걸 하실 때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쪽만 많이 당겨요. 근데 약간 살짝 외회전을 주신 상태에서 완전히 내려가시면 이쪽 엉덩이 위에까지 많이 올라와요. 자, 다시 해볼게요. 다리 살짝 하고, 근데 하실 때 햄스트링을 가장 높이 들릴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이 고관절. 고관절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엄청 커요. 고관절을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잘 말았어. 오케이, 말았어. 말아. 오케이. 자, 말았으면 쭉 그대로 만 상태 유지하면서 쭉 발목 잡았죠. 무게 중심을 뒤로 쭉. 그렇지. 앞꿈치 들릴랑 말랑. 그렇지. 자, 무릎 펴야 돼요. 쭉. 그렇지. 상체 숙여. 오케이. 상체 벌벌 떨려야 돼. 그렇지. 5, 4, 3, 2, 1. 오케이. 좋아요. 네. 햄스트링을 지금 느낌을 느끼셨다면 이제 뭐 웨이트장에 가면 이제 덤벨을 들고 하시면 돼요. 바벨을 들지 말고 덤벨을 들고 하세요. 처음에 바벨 자체가 되게 되면 스트레이트가 가동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덤벨을 대면 살짝 그냥 옆에다 이렇게 사선으로 들고 하시면 돼요. 똑같이 그냥 이렇게 쭉 늘린 상태에서 올릴 때는 여기까지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 이상 올라오게 되면 광배근이랑 기립근이 개입이 돼요. 그래서 쭉 늘렸으면 여기서 이게 힙업 운동이에요. 이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엉덩이 높이가 달라져요. 자, 먼저 쭉 숙여볼게요. 완전 쭉. 이 상태에서 쭉 살짝 올리는데 정강이 때까지. 그렇지. 하나, 많이 올리지 마세요. 쭉. 업. 둘. 다섯. 여섯. 자, 무릎 좀만 더 펴자. 오케이. 좋아요. 네,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버텨볼 거예요. 또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자, 바깥쪽으로 준 상태에서 다시 쭉. 자, 이번에는 뒤에를 잡을 거예요. 손으로. 뒤를 잡고, 그렇죠. 뒤로 넘어갈 듯 말 듯. 그렇지. 중심 뒤에. 5, 4, 3, 2, 1.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 두 개를 섞어가면서 해보세요. 한 번은 한 세트는 쑥 하는 거 위주로, 한 세트는 좀 쉬었다 그냥 이렇게 잡고 버티는 거 위주로 많이 해주시면 햄스트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엉덩이가 많이 올라가요.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느끼셨던 자극을 이해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근육을 길게 쓴다 라는 걸 베이스를 많이 깔아두세요. 근육은 길게 쓸수록 두꺼워지진 않아요. 근육을 최대한 길게 쓰면 근육이 길게 생겨요. 그만큼. 허벅지도 똑같아요. 허벅지가 내가 여기만 말벅지만 튀어나왔다 하시는 이유는 스쿼트 가동 범위가 적고 고중량을 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끝까지 남아서 한 분 한 분 좀 봐드리고 운동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1대1로 여기 줄을 서주시고 옆에서 구경하셔도 괜찮아요. 1대1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저랑 사진도 찍고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알았죠? 나만 사진이 없어.